우리가 부를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부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죠.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거나 사고를 당해도 그에 따른 막대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당장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40대나 50대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닥치면 지금까지 착실히 진행해왔던 자산 관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써야 할 돈을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목적인데요. 위험관리는 단순히 보험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설계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정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즉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대로의 보장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CF가 있었는데요. 피생명보험사 CF였거든요. 10억 원을 받았습니다로 유명한 CF. 알아요. 알아요? 네.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종신보험 맞죠? 잘 아시네. 맞아요. 그게 댓글들이 엄청 달려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10억을 받아서 부인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하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남편분들이 제가 봤을 때 분노의 댓글들 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CF가 제가 봤을 때 보험의 순기능, 보장 기능을 사실은 잘 강조한 CF인 건 맞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험금이 가족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CF의 10억 보험금은 대단히 좀 강조된 반면에 10억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매달 내야 되는 그 보험료 얘기는 잘 안 보여요. 얼마인데요? 매달 156만 원이었어요. 156만 원요? 네. 매달? 누가 그렇게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높이는 건 좋은데 보험료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잘 따지고 좀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인 선에서 가입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건 그 CF가 또 실제 사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CF예요. 이제 수많은 보험 상품이 본물처럼 쏟아지며 상품의 이점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보장에 활용할 돈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고 질병과 사고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으로 보장이 되는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몇천 개의 질병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열거되지 않은 질병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아 정작 병에 걸렸을 때 전혀 쓸모없는 보험이 돼버리거나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을 헛되이 낭비해버리고 마는 꼴과 같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보장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벌어온 돈을 지불하면서도 전혀 보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말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이 대단히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80%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위험관리 원칙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보험증권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막상 보험금 탈 만한 보장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높은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으면서 정작 어떤 회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입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평범한 가정에 속한다는 점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듯 의미 없이 가입한 보험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면 버려지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운 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지는 돈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결국 미래의 재무 목표를 위해 쓰여질 다른 목적의 기회비용도 함께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첫째,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금융회사들이 무조건적 판매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보험은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것, 보험은 누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는 것 정도로 치부하는 보험 가입자들의 잘못된 인식 또한 심각한 문제겠죠. 셋째로, 보험은 너무 어려워서, 보험 따위엔 관심이 없어서 등의 무관심 역시 대표적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게요. 그 보험은 뭐 아름아름으로 영업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업계에 거의 뭐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험회사에 뭐 보험 설계사나 뭐 FC, 뭐 플래너, 재무 설계사 뭐 이런 식으로 입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지인들에게 영업을 하게끔 좀 유도하는 시기예요. 특히 초기에 아무래도 좀 영업이 서투를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지인들을 찾아가서 좀 영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럼 실적이 없는 초보 영업자들은 사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인들 찾아가서 좀 본의 아닌 뭐 사정 하게 되고, 지인들도 또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청을 하는데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가입해주는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사실 잘 이용하는 게 보험회사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지인과 상관없이 물론 뭐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되게 많은데, 일단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보험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기라도 하면 믿고 가입한 지인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손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뭐 손해는 손해죠. 믿고 맡겼는데 뭐 일단 그만뒀으면 서비스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가 내는 보험료, 즉 위험 보장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 가입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신중하고 주의해서 가입해야 하는데요. 특히 보험계약의 3대 기본사항만큼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 3가지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후에 혹시 모를 보험회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해당 민원을 해결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3대 기본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본은 바로 자필서명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 특별한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구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관계없지만 실무상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해둔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너무나 간단한 이 작은 행동이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보험회사의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필서명, 자필서명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 청약서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청약서 부본이에요. 아마 이제 보험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청약서를 보면 여기에 자기 이름 적고 서명하는 란이 있잖아요. 여기다 대부분 이제 뭐 계약자 양보석 사인 촥 하고 피보험자 양보석 하고 사인 촥 하는 거잖아요. 이 자필 서명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걸 의외로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바빠서 그냥 보험 설계사한테 뭐 넘겨주고 그냥 알아서 해. 뭐 남편 이름으로 이제 몰래 계약을 하려다가 남편이 이제 반대하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 몰래 사인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단 가입만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자필 서명을 안 하거나 뭐 가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 받아야 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요?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믿고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더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고액보험을 좀 센 보험을 가입하고 열심히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내다가 어느 날 이제 사고가 펑 터져가지고 보험금을 딱 신청했는데 보험회사 이제 자필 서명이 이거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거절당하면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고 허무하겠어요. 그런 경우면
보험금을 못 받게 되면 낸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무효죠, 무효. 예, 무효 계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험료는 뭐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험료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좀 손해예요. 예. 일단 보험사랑 막 실갱이 할 거잖아요. 그죠? 또 그 입증한다고 막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뭐 시간도 다 버리게 될 텐데 또 그건 둘째치고요. 낸 돈에 대한 이자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느라 막 고생했을 텐데 더더군다나 막 물가도 올랐다면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무효라서 이자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보험만 믿고 있다가 덜컥 갑자기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막 급한 순간에 보험금이 막 절실한데 원금만 돌려받게 되면 사실 이래저래 뭐 큰 손해예요. 그러면 결국 보험사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예. 이자 지급을 안 한 만큼 보험사는 사실 돈을 버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험사 입장은 들어오는 계약건에 대해서 일일이 막 이거 서명을 막 대조해보거나 뭐 필적을 막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 이건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필 서명이 아닌데도 그냥 방치되는 그런 계약이 사실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이제 가입한 보험이 어찌 보면 나중에 위험이 돼서 오는 거죠. 예. 둘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청약서 부본과 제1회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수령해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로 보험 청약서의 원본은 보험회사가 가져가고 보험 청약서의 뒷장인 부본은 보험계약자가 수령해 보관합니다. 또 제1회 보험료 납입 영수증도 계약 성립의 증빙자료로 잘 챙겨둬야 합니다. 은행 이체를 할 경우에는 보험료 이체 금액이 찍힌 통장이 영수증 역할을 대신하고 현금 납입 시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영수증을 따로 발행해 줍니다. 셋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보험계약자는 상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고 보험 판매 조직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잘 대처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생기는 문제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과 제1회 보험료 납입 영수증 수령 및 보관,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 3대 사항은 보험계약의 기본입니다. 이 3대 기본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준수해야 합니다. 이 3대 기본사항은요, 사실 보험사도 중요해요. 예, 뭐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고의로 또는 실수로 3대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잘못 가입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것 같지 않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자필 서명이 안 되었거나 뭐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을 못 받았을 경우, 아니면 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좀 설명을 못 들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단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3개월이나 되는군요. 또 한 가지 그 보험사나 설계사 등 판매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보험 설계사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좀 어려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 잘못을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때 제대로 잘 고르고 신중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아주 중요해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 한 명이 권총을 든 사내 100명보다 더 많은 것을 훔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대부의 작가 마리오 푸조의 말입니다. 보험은 쌍방이 약속하는 계약이죠.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라도 순간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향후 엄청난 스트레스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